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에는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ivorce, 이혼. 자, 나무위키에 나온 걸 요약을 좀 해봤는데요. 개요는 이혼, divorce는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해서 혼인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일을 의미한다. 이혼은 거의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되는데 쌍방간의 이혼 여부 및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소송 과정 없이 이혼이 되고 이것을 협의상 이혼이다. 재판상 이혼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혼 여부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가 돼도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등에는 재판상 이혼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문기사 등 문어적인 표현으로는 파경, 깨질 파자에다 거울경자, 거울이 깨진 것처럼 이제 파경을 받다라고도 하고,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갔다 오다, 다녀오다, 돌아오다, 반품, 뭐 이런 속어적인 표현도 있죠. 돌아올 싱글, 뭐 돌싱 이런 얘기도 있죠. 자, 통계로 보면 국내에는 혼인 나이가 늦어짐에 따라 이혼 연령도 늘어났으며 평균 이혼 연령대는 40대 후반이다. 이혼율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측정될 수 있다. 2002년 측정된 이혼율 47.4%라는 통계 한때 널리 인용되긴 했는데 이는 오류가 있다. 자, 이게 지금 2013년부터 10년간 동안의 그 이혼한 건수, 연달아 혼인 이혼 통계인데요. 이 단위가 1000이에요. 그러고 보면 2013년 11만 5천 건, 11만, 그래서 10만,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9만 3천, 9만 2천, 이렇게 되죠. 한 해 출산율이 최근에 지금 20만 명대인데 거의 10만 건이 이혼한다는 거니까 거의 뭐 정상적인 부부 출생한 거에 절반은 또 이혼한 또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자, 엄밀히 말해 한때 한 해 혼인 대비 이혼율이라는 통계값이다. 한 해 이혼한 사람, 한 해 결혼한 사람의 비율이 47%라는 것인데 가령 22년에 100쌍이 결혼을 하고 그의 47쌍이 이혼하면 47%라는 비율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서 오류는 이혼한 사람은 그해, 즉 22년에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이전에 결혼했던 사람들이 22년에 이혼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제대로 되려면 20년 결혼한 커플을 추적하여 추 이혼한 것을 확인하여 계산해야 진정한 이혼율이 되는 것이다. 앞서 올해는 계산법으로 예를 들어 22년도 10쌍이 결혼하고 50쌍이 이혼하게 되면 이혼율은 500%가 되는 희한한 계산이 나오게 된다. 그렇죠. 이게 종단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얼마나 이혼하는가를 따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그런 추적 통계 내기가 사실 쉽지 않으니까 그냥 계산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혼한 사람은 당해년도밖에 조사가 안 되고 또 이혼하는 것도 당이 이혼하죠. 그 다음에 당에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는 게 아니라 누적된 사람이 이혼하는 거니까 이게 다 통계적으로 좀 오류가 있다는 얘기죠. 한편 2004년 법원행정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전체 혼인 건수가 2,815만 건에 의해서 전체 이혼 건수가 262만 건 대비해서 이혼율을 하면 토탈로 보면 한 10%가 된다. 뭐 이것이 더 현실적인 걸 수도 있죠. 통계청 인구 동향 조사 2010년, 2010년 혼인 상태 생명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결혼 이혼으로 종료할 확률은 남자는 25.1, 여자는 24.7. 뭐 보통 비슷하네요. 자, 남성의 경우 2010년 기준 출생아동 79.1%는 초혼을 하고 나머지 10.9%는 미혼 상태에서 사망하며 초혼 및 재혼으로 형성된 유배 남자의 경우 23.4%는 이혼하고 나머지는 배우자 사망 17.3%, 본인 사망 52.5% 해체된다. 이렇게 통계를 했네요. 여성의 경우는 2010년 기준 출생아 중 84.9%는 초혼을 하고 15.1%는 미혼 상태에서 사망하며 초혼 및 재혼으로 형성된 유배우 여자의 경우 24.5%는 이혼하고 나머지는 배우자 사망 66.7%, 본인 사망 13.0%로 해체된다. 자, 한국의 이혼율이 다른 나라, 특히 서북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이들 국가의 경우 실질적으로 결혼 관계지만 굳이 법적 결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혼율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아예 결혼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으니 이혼 통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한 것만 따지는데, 그러니까 이혼율이 낮죠. 근데 서구는 이제 뭐 동거나 뭐 이런 건 사실 통계가 잡히지 않죠. 반면 미국, 남미 등에서는 아직도 법적으로 결혼부터 하는 커플들이 많이 있고 사회적 인식도 간단 편이라 이혼율이 높게 나타난다. 자, 외국을 보니까 사회적 여건 때문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황혼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 황혼 이혼은 현재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황혼 이혼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랬죠. 대한민국에서는 이혼이 합법적인 행위임에도 그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겨 시시하거나 그냥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현대 들어서는 그런 관념은 사라진 편이다. 미국, 유럽, 한국의 생애 이혼율은 1970년대 이후 세대에서는 그리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결혼율도 그 비등하게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데 동거율은 그다지 높지 않아 1인 가구의 비중이 세대를 불문하고 상당히 높다. 미국의 경우에 일부 주에서는 재산 분할을 할 때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뿐 아니라 모든 재산을 나누기도 한다. 한 명은 일하고 한 명은 집안일 했어도 이제 뭐 야짤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재산 분할을 받아서 벼락부자가 된 이혼녀는 드라마, 특히 미국 드라마의 단골 소재다. 재산 분할은 공정하게 하는 게 원칙이지만 서로 합의를 봐서 분할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재벌과 대통령 딸의 이혼이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거기서 뭐 본인들이 이혼하는 건 그런 건데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더 세미의 관심사예요. 자, 북한의 경우에는 협의원이 1950년도에 폐지되고 재판상 이혼만 있다. 그리고 만일 정치범 수용소에 부부중 한 사람이 들어가거나 탈북한 경우 그 기책자의 동의 없이 상대방 의사만으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혼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수용소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혼에 동의한다고 한다. 그렇죠. 이게 뭐 3대가 다 들어가니까 북한에서는 사회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인식하여 가정을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담보 요소로 보기에 이혼을 단순한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이혼한 사람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한심하고 낙후한 행위를 벌인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낙인찍힌다. 참고로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돈을 못 벌며 가정 역할도 못하는 남성을 한심하게 여기며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자, 필리핀에서는 이혼이 불법이다. 국민 다수가 믿는 천주교 경향 때문이다. 다만 법적 별거는 있다. 자, 이혼 사유를 보면 뚜렷하지는 않으나 일단 이혼 신고서 인구 동향 조사 항목에서는 7개 보기로 조사하고 있다. 2010년 통계에 하면 배우자 부정, 정신적, 육체적 학대, 가족 간 불화, 경제 문제, 성격 차이, 건강 문제, 기타 등등 집계되어 있다. 본인이 파악하는 경우가 복합적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달랑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혼하는 경우는 적다. 그럼에도 공통점이 있는데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남편의 경제력에 따라 이혼율이 급격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의 월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남편이 원해야 하지만 이혼이 발생할 정도로 이혼율이 낮다. 이게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는 얘기죠. 반면 남편이 실직했을 경우 2년 내 이혼할 확률이 급격히 올라간다. 아내가 실직하는 것은 이혼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못했다. 그렇죠.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여성이 실직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남성이 이제 실직하게 되면 이혼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 여성은 전업주부일 때 이혼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업주부의 경우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당장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해된다. 안 그래도 집안 사정도 안 좋은데 배우자가 실직한 상태에서 재cep을 하지 않고 몇 년이고 유흥에 빠져도 방탕하게 살고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면 이런 아내 남편을 데리고 살 배우자는 단연컨대 거의 없다. 또한 경제적 이유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 생활급뿐 아니라 배우자가 사치, 도박, 사채 등 씀씀이가 해프거나 혹은 자신도 모르게 배우자가 빚을 져서 이혼하게 된 사례도 많다. 심할 경우 배우자가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밝혀져 이혼하는 사례도 있다. 그다음 이제 불륜. 참고로 불륜은 가장 대표적인 이혼 사유임에도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는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최근에 이제 간통이 이제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많이 이제 변한 것 같아요. 자, 가정불화. 한때 남편 아버지의 지위가 높았던 시절 처자식을 유력으로 다스리던 시대를 살았던 세대가 현재
한국의 노년 중년 세대이다. 현대는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가정폭력이라는 비율이 적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분명 존재한다. 아내가 강해적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함부로 공격해서는 안 되고 여자에게 맞고 다니는 남자를 찌질하고 못난 인간으로 바라본다는 점을 악용해 아내가 남편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물리적인 폭력만 사용하지 않는다 뿐 남편이 새벽에 와서 문을 부설 정도 두드리며 부부가 밤마다 언성 높이고 싸워서 잠을 설치는 일이 잦은 가정물로도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 성격 차이. 법원에 제출한 이혼신고 통계에 2010년도까지 가장 많은 이혼 사유로 뽑힌 것이 성격 차이다. 실제로 배우자 부정이나 경제 문제에서 온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성격 차이가 겉으로 보기 가장 그럴듯하니까 이쪽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20년도에 불륜에게 가장 많은 이혼 사유 순위를 빼앗겼다. 불륜이 첫째, 경제 문제가 둘째. 그러나 과거에는 상기된 것처럼 핑계인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부부가 갈등을 참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져 실제로도 경제력이나 다른 핑계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이 상당수다. 성격 차이, 경제적, 그 다음에 불륜. 서로 다른 환경에 자라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면 성향이나 가치관, 생활습관 차이에 따른 충돌과 다툼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반복되고 당사자들이 이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판단하면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건 물론 불륜 경제 문제가 아니라면 정말로 부부간의 성격이 달라 생기는 갈등이 이혼의 실제 이유다. 특히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것과도 관련이 큰데 과거에는 기왕이 지금껏 살아온 것 조금만 버티면 누구 하나는 가겠지 하고 참고 사는 추세였다면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여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성격도 안 맞는 배우자 수십 년을 더 살라고 하는 식으로 인식이 바뀐 측면도 있다. 또 경제 문제와 교집합이 되는 경우인데 본래는 경제 문제로 갈등이 시작했는데 그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었음에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나 결국에는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예시를 들면 결벽증인 사람과 위생적이지 않은 사람이 결혼한 경우가 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정작 살다 보니 성격이 극과 극이라 계속된 다툼 끝에 이혼까지 오는 경우가 이런 배우나 연예인 스포츠맨도 있다는 거죠. 기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갈등 저감형 이혼 소장은 다음과 같이 재판상 이혼 사유를 예시하고 있다. 예시기는 하지만 어지간한 이혼 사유는 다 막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다. 배우자 위의 사랑과 동거, 출산, 배우자 위의 성관계, 기타 부정행위가 있고요. 장기간 별거, 가출, 자진 외박, 폭행, 폭언, 욕설, 무시, 모욕, 그 다음에 시가 처가의 갈등, 시가 처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 마약, 알코올,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게임 중독, 정당한 이유 없는 과다한 채무 부담, 정당한 이유 없는 생활 미지급, 사치 낭비, 기타 경제적 무책임, 가정에 대한 무관심, 애정 상실, 태아 단절,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 원치 않는 성관계 오고 성관계 거부, 회복하기 위한 성적 문제, 회복하기 위한 성신질환,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의심, 범죄 구속, 과다한 음주, 전원 자녀의 갈등, 종교적인 갈등, 자녀 학대, 이혼 강요, 배우자의 숨겨진 이력, 국내 미국, 해외 거주 등등인데요. 부부라는 것이 결국은 서로가 나를 위해서 결혼한 거라면 상대가 조금만 부족하면 결혼할 취소가 쉽지 않겠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거라면 서로 부족해도 감싸주고 가야 되는데 갈수록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는 것 같고 또 이런 갈등을 참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점점 이혼율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백 목사의 세상 읽기 이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